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금파생꾼입니다. 요 근래 우연찮게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상담 오시느라고 제가 한 5분, 6분 하고 좀 통화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현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보야. 자기가 바보인지도 모르는 바보야.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조금 틀렸다는 것을 제가 살짝 깨달았는데요. 정말 배우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열정이 충분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신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 잘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현물할 때 한 3천 명 정도 있는 카페에서 제가 그 장으로 있었고요. ELW 넘어오면서 그냥 제 혼자서 개인적으로 매매하고 또 주변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냥 놀면서 매매하다가 벌 다 받고, 선물 옵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런 모임 자체를 가지질 않았어요. 그냥 혼자서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외로운 것도 있었고, 어, 이 매매 자체가 좀 징글징글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어차피 이걸 해도 저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일 그냥 버는 거 조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ELW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여자친구 하고 뭐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예, 벌어서 매일 벌어가지고 매일 썰어 댕기고 제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좀 즐거웠어요.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친구와 같이 놀러 댕기면서 그냥 저는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모텔 안에 컴퓨터가 있든지 아니면 뭐 PC방에 가든지 어디든지 제가 컴퓨터만 할 수 있으면은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안에 2, 30만 원 버는 거는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이 쪄들고 살았는데 이제 선물 옵션에 들어오면서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여자친구도 없어지잖아요. 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안타까운 거는 제 눈은 낮아지지가 않는데 저는 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나이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제 나이에 맞는 여자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니까 여자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지겹기도 지겹고요.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다녀보고 물론 제가 자진해서 갖는 건 아니지만은 직장도 다녀보고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재밌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사람과 어울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때부터지. 그죠? 36 정도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외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남들은 집에 들어가면은 마누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주말에 친구 만나고 뭐 룸살롱 가서 놀고 나이트 가서 놀고, 근데 저는 걔네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걔네들의 기본적인 삶보다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뭐 우연찮게 가게 되었을 때 저는 두말하지 않고 직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말싸움하고 뭐 서로 막 3명만 붙어 있으면 남욕하고 이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도 받고, 또 합숙이라는 이유로, 그죠? 우리는 아파트에 이렇게 보통 한 5명씩 6명씩 같이 잤거든요. 방이 한 서너 개 되니까 방 하나에 한두 명씩 이렇게 자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잠도 자보고 그러다가요,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있는, 뭐 안 본지 좀 됐지만은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좋은 형님도 있고요. 제가 형님 부르는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는데요. 우리 형도 희약희약 하든지 형이라 하지 형님이란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노가다 하면서 중공업 되면서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때 노가다 하면서 만났던 형님들, 그 순수하기도 정말 사람 좋았던 형님들, 정말 저는 그 기억, 아, 내가 그 형님들 만나서 참 기분 좋았고 좋았다. 이런 기억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가지고 나가면은 6시 10분, 20분. 현장에 도착하면 7시. 그때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시잖아, 저는요. 그러면 또 조회를 하면 7시 20분 조회. 또 현장에 가면은, 그때부터 현장 들어가면은 또 일 시작하고, 마치면은 집에 들어오면 8시. 행복한 시간이 아예 없었지, 그죠? 그런데 그 형님들하고 같이 일 끝나고 나서 술은 못 먹지만, 그 형님들 술 먹을 때 옆에서 술 따라주면서 헤헤 웃으면서 지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제 인생에 있어서 말하면 사실 저는 게임처럼 매매를 하거든요. 물론 저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긴 하지만 즐기듯이 합니다. 근데 사실 중공업 다니기 전에 1년에 한 2달, 석 달, 길면은 한 6개월까지도 다녀봤는데요. 그때 다니면서 느꼈던 게, 나는 스트레스 한 푼도 안 받는 주식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 같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몸이 좀 힘든 것뿐인 노가다가 너무 좋다.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저는 항상 재수가 좋았던 게 들어가자마자 반장 달고 뭐 관리자를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일을 편하게 해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일을 편하게 했거든요. 일 안 하고 쳐놀면서 검사 받는 거 제가 대신하고. 대신에 저는 검사 하나는 기막히게 잘 받았습니다. 일은 엉망을 해놔도요. 감독관들 오면은 검사는 한 방에 다 받았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저는 검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조금,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이제 그만하고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을 정도로, 그 일이 저기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주식 투자를 즐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쓸 상대가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집에 대한 욕심이 있든지, 차에 대한 욕심이 있든지, 뭐 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철들고 나서부터 집안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고요. 뭐 부자가 되자 뭐 이런 뭐 쉽게 말하면은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는 뭐 로또조차도 저는 최근까지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요. 왜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벌 수 있는 만큼만 벌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욕심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면 항상 큰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뭐 안문지족처럼 그죠? 제 상황에 만족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들이 이 매매에 녹아 있고 또 중공업을 다니면서 제가 몸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주말도 없이 매일 출근하고 어떤 날은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주식 투자가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앉아가지고요. 하루에 20만 원 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하루에 2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듯이 일해야 되지, 그죠? 예,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20만 원 받으려 그러면요. 정말 죽을 듯이 일해야 되고요. 뭐, 우리 회사원들, 일반 회사원들은 하루에 20만 원 벌 수도 없어요. 그분들 일당 많이 쳐봐야지 시급 만 원밖에 안 칩니다. 그 돈 받으려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어떻습니까? 천국이다, 천국은요. 그러니까 내가 중공업을 다니고 나서부터 이제 알았던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천국인지. 겨울에요. 따뜻한 집에서 보일러 이빨 틀어놓고 차 한잔 놀면서 하루에 10분, 20분 매매하고 벌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고 여름에 정말 현장의 여름은요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배 만드는 현장이다 보니까 정말 여름에 덥거든요. 철판이 달아올라 가지고 그 안전화가 막 땀이 철철 나고 온몸에 땀이 나고요. 뭘 어떻게 해도 덥고 춥고 한 게 겨울과 여름인데 주식 투자요. 여름에 에어컨 이빨 틀어놓고요. 차 앉아 놀면서 하루에 20만 원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내 일당 10,000원을, 내 시급 10,000원을, 내 월급 10,000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저는 바닥에서 긴 사람은 저 같은 경우를 못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바닥을 긴 게 아니라 나름은 관리자 위치였고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위치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제 일을 배운 지가 3개월 만에 제가 반장을 달고 A급을 달았는데요. 사실 10년 된 사람보다 제가 일을 더 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10년 된 사람들이 저를 보면 맨날 욕하고 다닙니다. 저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게 반장 달고 있고 뭐 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저한테 뭐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요. 그 사람들도 컨디션이 좋으면, 또는 사람이 10명이 한 팀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사람이 안 나와서 7명밖에 없어요. 근데 일은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반장 같으면은 일을 못해서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10명이서 해야 될 일을 7명이서도 해봤고 3명이서도 해봤어요. 10명의 못을 3명이서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 장기가 뭡니까?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록에 검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완료를 지킨다는 얘기죠. 배를 이렇게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있는데 이거를 완료를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반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와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뭐 다른 팀 같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그거를 5명에서 일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능은 좀 떨어지고 경력도 떨어지지만 그 사람보다 일은 잘하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이 위에서 관리자들이 봤을 때는 말이죠. 사장이나 소장이 봤을 때는 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전마저거는 일만 맡기면 다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변명을 안 한다 이거예요. 3명이 있으면 3명에서 10명의 못을 하고 5명에서도 5명에서 10명의 못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능자 5명이 붙을 일을 저는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일은 엉망으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엉망으로 하더라도 난 그걸 검사를 받아내요. 그 검사관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저는 검사를 받아내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검사관들마다 고유의 보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관은요,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석부터 막 찾아봅니다. 구석에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구석 몇 군데를 뒤져보고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안 봐요. 그냥 오케이 하고 가버립니다. 그냥. 외국인들이거든요. 뭐 국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이에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검사관들 몇 명이 있는데요. 우리 블록에 보는 검사관이 3명에서 5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누가 검사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검사관이 뭐 어떤 포인트를 보는지를 저는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원래 같으면 FM대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의 배를 만드는데, 이 공정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면 하루 만에 다 체 아프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기술이 있어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지만 손기술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감독관이 뭘 바라는 사람인지를 저는 먼저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이 왔을 때는 그가 보는 자리는 완벽하게 해놔요. 예를 들면은 하루에 우리가 쳐야 될 분량이 100회비란 말이죠. 회비라는 것은 평방미터입니다. 즉 100평의 벽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10명이서 해도 겨우겨우 잔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왔어요.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일을 해요, 그거를요. 그래서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감독관이 가장 유념하게 보는 포인트를 리페어라 그럽니다. 수리를 해놔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럼 감독관이 딱 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보는 자리는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 감독관들한테 잘해 놓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항상 제가 했는 자리는 만족을 하거든요.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얼굴만 보고도 얘는 잘 해놨을 거야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것도 역이용하지, 그죠? 원래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얘기했다시피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 일을 할 때는 10명이서 일주일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은요, 5명이서 하루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어차피 엄연하게 이윤을 위해서 목표로 회사를 만드는 거고, 사장은 거기에서 인건비를 남가먹고, 그리고 반장한테 고임금을 지급하는 거, 그런 구조가 바로 우리, 조선의 어떤 조선 산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고, 제가 했던 일이 문제가 되어서 뭐 큰 폼이 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믿고 하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사람이 많을 때는 정말 FM대로 잘해줍니다. 어떤 구역 감독관이 바라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팀원이 없거나 또는 저도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는 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합니다. 왜? 일을 끝내야 되니까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가 장황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좀 즐기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주식 투자는 즐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즐겁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죠. 제가 지금 눈은 이거를 보면서 말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저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요. 매매는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좀 오래 들고 있어서 그래요.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근데 스트레스로 치면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스트레스를 한 100번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잖아요. 근데 저는 전업이에요. 이것밖에 안 봐요, 하루 종일. 이거 끝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손해가 나면요. 저는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괴로워요. 특히 금요일날. 오늘 제가 17만원 벌고 마감했는데 야간장에서 2만원 벌었지요. 마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손실을 내버리면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수천 몇백만원 번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난 손실 자체에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럼 지금도 기분 나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제가 딱 마우스 잡고 키보드 잡고 지금 뼈 빠지게 눈 빠지게 매매하고 있겠죠. 왜? 그 돈 복구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매 안 해도 돼요, 저요. 굳이 해가지고 50만원 더 벌었다고 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돈이 제 인생의 어떤 콘돔이 됩니까? 배부른 소리 같다고요? 아니요. 첼레길도 한 걸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2, 3천만원 가지고 매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피말려요. 만약에 100만원 날리게 되면은, 전업을 때려치워야 되나 할 정도로 피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금이요. 한 5천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그럼 5천만원쯤 되면 4,500만원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꼽혀 있어요, 그냥. 제가 내일 쓸 수도 있고, 모레 쓸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쓸 수도 있는 돈이 4,500 있어요. 그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깡통 차지 않겠구나. 왜? 500만원 날린다 깡통 차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안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안 되냐고 하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10원이 없는 거예요. 마트 가서 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도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몇천만 원씩 들고 있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없는 사람은요. 탁 터놓고 얘기할게요. 방법 없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돈을 벌어오세요. 노가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을 벌어오세요. 푼돈 남은 것 가지고 주식시장 매달려 있지 마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상황이. 점점 시간은 가면서 나빠지고요. 여건은 더 나빠지고 내 생활 환경도 더 나빠집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푼돈 가지고요. 남아서 매매하지 마세요. 몸으로 때우든지 직업을 찾든지 편의점에 알바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2천만 원 모아오세요.
2천만 원 모았다고 해서 전업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전업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전업을 해봤거든요. 정말 피말려요, 솔직히 하루하루가. 돈 벌어도 못 쓰고 날리면 더 못 쓰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자금이 돼야지 내가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뒤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달 지나면은 내가 깡통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절대 못 벌어요. 죽어도 못 벌습니다. 내가 최소한도로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사람이 돈도 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시작을 못했습니다. 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대출 가지고 시작했고요. 물론 제 원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도 마이너스 통장이 뭐 있었으니까, 꽤 큰 돈이 있었으니까 결국 대출이지, 그죠? 인생 자체가 대출이었죠. 카드 빚이었고. 그렇게 저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유 있는 생활을 그때도 못 했거든,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여유롭게 생활을 못 했어요. 그럼 전체를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 3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처럼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눈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번 돈을 내가 10년 뒤에도 과연 내 계좌에 남아있을까? 저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오늘 번 돈 써도 될까? 왜? 내일 날리면은, 오늘 번 돈 써버리면은, 내일 날려버리면 원금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원금은 안 날려야 되거든요. 번 돈은 날려도 되는데 원금은 정말 날리면 안 돼요. 원금을 날리기 시작하면요,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그 1년 못 버텨요. 하루에 100만 원씩 까먹으면요, 한 달이면 2천만 원 날아가 버립니다. 두 달이면 4천만 원 날아가요. 5천만 원 캐봤자 두 달도 못 버티는 돈이에요.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내가 만약에 쓰고 논다면은 1년 이상 쓰고 놉니다. 뭐야?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큰 돈이란 얘기죠.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쳐놀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돈이니까 되게 큰 돈인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왜 쓸데없이 주식 투자하냐고요. 제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저 여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자, 5천만 원을 원금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면 내가 500만 원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버틸 수 있겠죠. 아껴 살면은, 그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은 현물 투자는 답이 없어요. 왜? 현물 투자를 2천만 원 가지고 해봤자 돈도 안 될 뿐이에요. 돈도 안 돼요, 그거요. 2% 3% 먹어봤자 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씁니까? 미수를 쓰죠. 신용을 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 20만 원 벌어도 갖다 물리면 2, 300만 원 물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내 원금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5천만 원 있다 해도 2, 3천만 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2천만 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자금의 전체를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미수를 쓰고 신용을 써버리게 되면 물리면 1, 200 날아가 버려요. 답이 없어요. 그 큰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큰 돈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현문할 때 그걸 느꼈어요. 3천만 원 가지고 매매했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미수 지르고 하니까 막 삼성전자 1억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1% 내려가 버리면요, 100만 원, 수수료가 합쳐가지고 130만 원 날아가 버려요. 1%에. 내 전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가슴 두근두근 합니다. 미칩니다, 사람. 그러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30만 원 먹고 20만 원 먹고 팔아버려요. 6만 원 먹고 팔아버려요. 결국은 뭡니까? 2천만 원 가지고 내가 벌 수 있는 최대 한도는 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물리면 130이니까 공포심 때문에요. 오래 들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ELW를 들어왔는데 단돈 3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유레카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쳤거든요. 유레카라고. 이거야.
바로 이것이었어. 그래서 그냥 파생했는 거예요. 파생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그냥 현물하고 똑같이 매매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현물하고 똑같이 매매해요. 현물할 때 그 매매 방법이 ELW 할 때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이. 그냥 조금 더 정교해지고 조금 더 세밀해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시장을 분석한다는 거 빼면은 현물할 때 매매하는 거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현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예전에 이제 3,000명 정도 가르칠 때 했던 말들이 참 많거든요. 10원도 소중히 여기자. 꾸준하게 매매하자. 꾸준하게 수익 내자. 돈 버는 습관을 가지자. 이 세 가지는 귀에 딱지 않을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단어만 보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깊은 뜻을 모르거든요. 사람이 오래 살면 현명한 건 아니에요. 그 현명한 사람이 현명한 거지 오래 산다고 현명한 게 아니듯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겪어본 간접 경험들이 직접 경험과 똑같은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경험은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오로지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교훈이 없어요. 손해를 봐도 이득을 봐도 교훈이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매매를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매매를 오래 한 사람이 주식을 잘해요. 근데 오래 한다는 게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오래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투자를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사고 파는 게 매매가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을 하고 사고 파는 게 매매란 거예요. 이 생각을 빼버리게 되면은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그냥. 매매가 아니고. 주식 투자 아니에요. 두 개예요, 그냥. 생각을 하고 사고 팔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사고 팔았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숱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버는 돈에 비해서 날리는 돈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적게 날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대신에 버는 돈이 많으니까 계속 벌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행착오들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내가 시장을 볼 때 한 가지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은 되게 완벽한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원래 자신감도 좀 강하고 자만심도 세고 이런데요. 원래 잘난 척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수없어 합니다. 제 아는 사람들 재수없다 그래요. 왜? 저만은 계속 돈을 벌잖아요. 지들 생각에도 돈 계속 버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계속 벌어요. 근데 말하는 게 재수가 없어.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나서 잘난 척 하는 건데 잘난 놈이 잘난 척 하지 못난 놈이 잘난 척 합니까? 잘난 놈이 잘난 척 하는데 니들도 내처럼 하면 되잖아 라고 제가 주변에 그만큼 많이 가르쳐 줬는데 절대 제 따라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날릴 돈이 더 남았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왜? 다 깡통 찼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식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돈 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가르친 사람들 말고요. 그냥 제가 순수하게 아는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돈 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배워서 돈 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근데 저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돈 번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현물부터 시작해서 파생까지 시작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패라는 게 말만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돈으로 그 실패를 메꿨는 거죠. 그 사람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 자체도 실패했는 거예요. 왜? 가진 돈이 사라졌으니까. 인생 실패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게 좀 젊을 때는 그렇게 해도 또 살아납니다. 금방. 노가다 하고 해가지고 금방 살아나. 몇천만 원 그거요. 힘들다 싶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벌겠다고 마음 먹으면 금방 벌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요. 딱 살면서 한 두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20대에 3천만 원 날려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거 열심히 하면 금방 갚아요. 그러다 또 실패해가지고 40대 초반에 또 실패했어요. 또 3천만 원 빚졌어요. 그거요. 좀 힘들긴 하지만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근데 50대 똑같은 실수를 또 했어요. 아니면 첫 실수를 하필이면 50대 했어요. 그 사람은 못 살아나요. 절대 그 돈 어디서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라는 거는요. 20, 30대, 40대 실패도 괜찮습니다. 근데 50대에서 실패하면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실패가 돼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투자는 이 50대 이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따지면. 지금 젊으신 분이 저한테 장한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올렸어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나이가 되게 젊은데 이런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해왔고 매매를 이렇게 왔습니다. 선생님 글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분이 잘못한 거는 한 가지다, 그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저한테 장한 글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배우면 됐어요. 그냥 배우면 돼요. 근데 배워서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공부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공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배우는 사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크릿 카페를 거쳐오신 분들 중에서 변호사분도 계시고 치과의사분도 계시고 뭐 판사는 없고요. 뭐 검찰에 계시는 검사는 아니고 검찰에 계시는 분 있었고 현무할 때는 현대건설 임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KBS 국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KBS 알지 그죠? MBC, KBS 한국방송 거기 지부장도 계셨어요. 우리가 정말 보기 힘든 목사분도 계셨고요. 국민관리공단 주식 당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 만지는 돈이 1년에 수조입니다. 수조. 그 당담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권에서 직원도 있었고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높은 사람들만 얘기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냥 일반 그 중소기업의 임원, 뭐 임원급, 또 대기업의 임원급, 은행원들 뭐 수두룩합니다. 그냥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 안 하는 이상은. 배우고 나서 연락을 안 해요. 사람들이. 지가 잘 벌면 잘 번다고 지가 잘나서 잘 버는 거니까 연락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저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초기에 한두 달 정도는 연락하겠죠. 6개월 지나봐야 연락 안 해요. 왜? 그 사람도 제자 키워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거란 말이라. 돈 잘 버는데 뭐하러 저한테 연락을 해요? 물론 돈을 못 벌어도 연락을 안 하겠지만 돈을 잘 벌어도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반반이라 보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시간이 좀 문제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벌고 있잖아 지금요. 20년 동안. 제가 벌고 있는 방법 그대로 가르쳐 주는데 왜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못 버는 사람 이상하지. 그럼 제가 머리가 좋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거 이하입니다. 이하. 평균치 이하란 말이에요. 제 머리가. 제가 이해할 정도면요. 우리나라 국민들 90%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럼 그래 어렵지 않다는 얘기잖아 이게요. 근데 왜 서울대나 판검사, 서울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못 버는 주식을 저는 돈을 벌고 있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이 맞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방법. 제가 보는 시장이 맞고요. 제가 보는 분석이 맞기 때문이에요. 이게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맞아요. 대체적으로.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나 아니면은 제 시크릿 카페에서 올려드리는 방식 그대로예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면은 시크릿 카페에서 배우시면 돼요. 정당하게 대가 지불하고 배우세요, 그냥. 저한테 애걸복걸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저 이거 배워서 돈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배우시면 돼요, 그냥요. 배우셔가지고 안 되면은 야, 나는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과감하게 벗어나서 이젠 주식 쪽으로 소변도 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냥. 그러면요, 주식 투자 안 해도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여기에 목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돈을 벌고 잘 벌고 있다. 그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고마울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은 정당하게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동안 열심히 가르칠 거고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한테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건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 스스로한테. 나는 공부해도 될 놈인가 안 될 놈인가. 저 사람 IQ가 70이라던데 내 IQ는 100쯤 되는데 그러면 저 사람한테 배우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 공부 더럽게 하기 싫으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딱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싶으면 한 달만 배워도 선물의 선자도 모르고 옵션 업자도 모르는 사람도 선물 옵션 다 알게 되고요. 현물 매매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왜? 제일 쉬운 게 현물이거든요. 제일 쉬운 게 현물인데 선물을 배워놓으면 당연히 현물도 잘하죠. 왜? 기법은 하나거든요. 기법은 한 개거든. 어떤 차트를 동원해도 다 되거든요. 현물 차트든 종합 차트든 다 되거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오시가 배우시면 돼요. 난 돈 아까워서 도저히 돈 내고는 못 배우겠다 싶으면 그냥 연구소에서 배우세요. 저는 솔직히 남들 가르치는 거 싫어요. 귀찮아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면 까짓 거 여러분들한테 좀 신세를 지고 제 매매를 좀 줄이고 제가 400만원 벌 거 200만원 벌면 되잖아요. 여러분 신세 지면 대신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벌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되게 잘 벌어요. 되게 잘 벌어요. 여러분들 버는 돈에 몇 배를 벌어요. 근데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한 달 전에도 벌고 한 달 후에도 벌 거예요. 10년 뒤에도 벌 거예요. 점점 완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면은 배우면 돼요, 그냥. 그럼 하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 배울게요 하면 돼요. 근데 제가 거절하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제가 과연 돈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내 거 100%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 안 해가지고 못 버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직장인이라서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장난칩니까 지금? 그럼 돈을 어떻게 벌려고? 내가 해줘야 돼 그걸요. 내가 어떻게 돈 벌게 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제 영상들은 되게 재밌어요. 저희 시크릿 카페에 있는 영상들은 대부분 다 연구소에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중복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은 연구소에 있는 영상들과 이 시크릿 카페 영상들은 완전히 틀려요. 질이 틀려요. 우리 중국산과 한국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소에 있는 영상들이 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질이 좋아요. 그런데 시크릿 카페는 그것보다 질이 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고 체계 없이 막 공부하다가 나 체계 가지고 공부하고 싶고 기준을 세우고 싶다. 그럼 들어서 공부하면 돼요, 그냥요. 똑같아요. 근데 질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면 됩니다, 그냥. 뭐 믿자야 본전인 거잖아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메이저한테 맨날 몇천만 원씩 보태주고 맨날 뒤통수 뚫리기 많은데 저한테 배우면은 기술이라도 남잖아요. 한번 배워놨던 거 안 잊어먹습니다. 60대 써도 되고 70대 써도 되고 놀 때 써도 되고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써도 됩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저 직장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쩌라고요? 볼 수 있을까요? 직장 다니가 못 볼 것 같으면 취급 안 해야지. 나한테 배울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90% 직장인들이에요. 99% 직장인이에요. 그 사람 잘 벌어요, 지금요. 물론 못 버는 사람들 못 벌겠지만 잘 버는 사람 잘 법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본인이 생각을 해야지. 시간이 없으면 매매 안 해야지, 그러면.
매매 안 해야 정상이고, 만약에 정말 매매하고 싶으면은 내가 볼 수 있을 때만 매매해야죠. 그리고 보유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죠? 어제 폭등하고 오늘 폭락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계급등해서 출발했다가 폭락할 줄 알았습니까? 지금 야간장이 이만큼 급락할 줄 알았어요? 아는 게 대체 뭐예요, 대체? 근데 뭘 믿고 보유를 합니까? 게다가 저처럼 전업이면은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근데 회사에 일하다가 곁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돈을 벌고 싶다고요? 장난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올라가는 종목자 가지고 잠깐 수익 내고 팔고 다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보유한 게 없으니까 일도 잘할 수 있고 주식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매매 안 하니까 맨날 쳐 물려가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암 생깁니다, 여러분. 저처럼 돈 벌고 암 걸려도 억울한데 돈도 못 벌고 암 걸리면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매매를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건에 맞는 매매,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매매, 전업자면 전업자의 매매. 근데 그 매매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주식 계좌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와, 내 주식 계좌 씨발 700만 원 날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그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게라. 근데 좀 있으면요, 그 700이 1200으로 바뀝니다. 좀 있으면 3000만 원으로 바뀔 거고요. 그럼 몇 년 동안 개고생하고 그냥 막 씻고 하고 나중에 본전, 정말 잘하면 본전, 한 5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잘하면 본전. 그게 여러분들 그 매매의 한계예요, 한계. 시장 좋을 때나 사면 수익 주고 사면 수익 주지. 그거는 1년에 10년에 4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매매는. 그 들고 있는 매매는. 그 흔히 우리 장투라고 하지, 그죠? 장투는 10년 중에 4년밖에 못 하는데 그 4년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똑같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중에 4년은 먹고요. 6년은 손해봅니다. 그런 매매를 왜 하냐고 대체. 그 매매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다니까 했잖아요. 수익 나와 팔면 되잖아. 잡자마자. 0.5% 먹고 팔면 돼요. 3천만 원 0.5%면 15만 원이잖아요. 수수료 빼고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됐어, 그러면. 매일 벌면 돼, 그렇게. 하루에 두세 번만 하고 매일 벌면 한 달에 1000만 원 더 벌고 2천만 원 더 벌어요. 그래도 되는 거를 왜 굳이 보유를 하냐 이거죠.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실력이 없으니까. 이거 1초 뒤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고 1분 뒤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산만 물리는 기라. 그러니까 들고 있는 기라. 그러다 다음날 재수 좋게 5% 올라가지고 수익 나면 파는 거죠. 그런 매매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하니까 10년이 지나도 아는 게 없어. 어떤 기법 씁니까 하면은 저는 기법도 모르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년을 매매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번 같은 장 만나면 어떻습니까?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개박살 나는지도 모르고 개박살 나요. 계좌는 매일 하루에 500만원, 700만원씩 까이는데 팔 생각도 안 하고 눈 멀뚱멀뚱 뜨고 있어, 그냥. 700만원, 800만원 까이는데도. 바보잖아, 바보. 주식은 몰라, 모르니까. 주식은 장투, 보유, 홀딩.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500만원씩, 700만원씩, 1000만원씩 까이는데도 매일 그냥 쳐다보고 있는 기라.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꺾일 때 되면 어딥니까? 이제 손절락 하고 앉아있거든.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3% 손절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가지고 20%, 30% 손실할 때 손절하냐고. 굳이 마이너스 50%까지 손해보면서 왜 그랬냐고. 이제 와서 후회하죠. 그러니까 남는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가 돈 생기면 또 그짓하고 있는 기라. 10년 지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그짓하고 앉아있는 기라. 그러니까 10년이 20년이 지나도 교훈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매매해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10일을 매매해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이 없어요. 교훈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제 경험상. 매일 돈을 벌면 돼요. 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일 돈을 벌면 돼요. 그러면 돈 버는 방법 하나를 익히게 되거든요. 그걸 익히고 나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시장이 눈에 보여요.
이거는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 오늘 배우면 내일 돈 벌고 싶어 하는 거라. 너무 조급해. 한국 사람 특징이라. 빨리빨리 조급해. 그냥 그렇게 벌고 싶으면 방법 가르쳐주잖아요. 매일 수익 내라고 그냥. 저 돈 벌 수 있습니까? 아니 매일 수익 내는데 뭐 그런 걸 물어봐.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면 되지. 어떻게 법니까? 그냥 수익만 나면 팔면 되잖아요. 수익만 내면 팔면. 수익 자리가 어떤 자리냐? 삼성전자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한 5%씩 하잖아요. 하루에 왔다 갔다 아래 위로 5%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1%도 못 먹어요 그거? 아니 몇 년 동안 공부했다 하면서 그것도 못 찾냐고 그 자리도. 그 자리도 못 찾으면서 뭐 매매한다고 지랄병 들고 앉아있어.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고요. 쓸데없는 본전 심리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손실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요. 주말인데 기분 좋게 놀아야 되는데 주식 계좌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요 살기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인생 자체는 힘들고 나이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우리 안 그래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자진해가지고 주식 가지고 스트레스 또 받고 있냐고. 그거 안 받아도 우리요 암 걸리고 죽을 지경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와가 배우세요. 정당하게 배우시잖아요. 저는 열심히 가르칠게요. 현물을 하시든지 ELW 하시든지 뭐 선물을 하시든지 똑같습니다. 어차피 선물 공부하시면요. 선물 차트 공부해보면은 선물 차트 안에 이평선 들어가 있고 거래량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선물 차트만 분석 잘하면은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삼성전자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워보세요 그냥요. 믿져야 본지라 생각하고. 어차피 여러분 놔둬도 주식 매니저한테 몇 천만 원 날릴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저한테 배우는 게 득되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배워보라고요. 기대하지 말고. 내심 기대는 하겠지 그죠? 나도 절파처럼 저래 벌고 싶다. 그 기대 하나만 가지고 오시라고요. 막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고 뭐 SF 영화하고 목숨 같다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나도 절파 따라서 벌고 싶다. 그 생각 하나만 딱 가지고 나도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 가지고 한번 오세요. 그러면 벌 수 있어요. 저한테 긴 얘기 하면은 저는 더 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망했는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들을 왜 지금 매매가 힘든지를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어떨까요? 물으면은 저는 그 사람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제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100% 맞다고 확실은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대로 갑니다. 지금 돈 날리고 있는 사람은요. 1년 뒤에도 날릴 거예요. 10년 뒤에도 날릴 거고요. 30년 뒤에도 날릴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돈 날리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여러분은 돈 날리는 습관이 몸에 배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날리는 거예요. 돈 날리고도 밥도 잘 먹고요. 똥도 잘 싸고요. 회사도 잘 나갑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 매매하시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진 않겠지만은 어제도 날린 사람이 오늘도 날리는 거고요. 내일도 날릴 거예요. 어제도 번 사람은 오늘도 벌 거고 내일도 벌 거예요. 그 아주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10번 중에 5번 먹는 사람은 5번 날리게 돼 있고요. 10번 중에 9번 먹는 사람은 9번 먹고 한 번 날리게 되겠죠. 상식이 상식요. 그래서 1년 전에 날린 사람은요. 손해본 사람은 1년 후에도 손해보고요. 오늘도 손해본 사람은 내일도 손해보는 거고 10년 후에도 손해보고 30년 후에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전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고리를 못 끊어요.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요. 본인 스스로 저처럼 피 터지게 노력을 해가지고 고리를 끊든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배운다고 해서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제 거 모든 거를. 근데 배우는 사람이 받아들일 의지가 안 되어 있거나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 기법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많이 괴로워해야 되겠지,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니까. 성공 뒤에는요,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방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성공하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7번, 8번 넘어지는데 대신에 돈은 날리지 말자. 돈 안 날리면서 넘어지는 거. 가능해요. 매매를 안 하면 안 돼요. 매매는 해야 돼요. 매매는 하는데 돈을 안 날리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뭡니까? 10번 먹고 한 번 날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 먹을 때 적당히 먹고요. 날릴 때도 적당히 날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때 적당히 먹다가 날릴 때 많이 날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방법만 연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구 좀 하면 답 나옵니다, 그거. 그러면 10번 중에 9번 먹고 한 번 먹으면 8번 먹는 거잖아요. 9 빼기 1은 8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9 빼기 1은 0이 돼버리냐고요. 9 빼기 1은 0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9 빼기 1은 0이 돼버려요. 깡통이 돼버린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상식에도 안 맞고 이체도 안 맞는 짓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요.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러 오세요.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막 거대한 희망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냥 배우러 오세요.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 작은 희망이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면 그만인 거죠. 뭐. 어차피 다 날릴 돈이잖아요. 누구한테 날릴 뿐인데 저한테 날리면 제가 기술이라도 가르쳐 주잖아요.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안 받는 케이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10명 전화 오면은요 한두 명밖에 안 받아요. 그 안 받는 케이스는 딱 설명드렸어요. 전화 오자마자 그럼 제가 한 달, 두 달 배우면 돈을 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딱 질색이야. 딱 질색이야. 그 사람 못 벌면은 제 욕하겠지, 그죠? 저는 욕먹기 싫어요. 차라리 그분 안 받아들이고 욕 안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1000만원 먹을래? 10만원 날릴래?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 10만원 안 날리는 쪽 택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1000만원 안 먹어도 되니까 10만원 안 날릴래? 택합니다. 돈 날리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어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매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투자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공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배우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예. 주말에 이분 때문에 제가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냥 제 말 중에서 약 1%라도 도움이 될까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